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24학년도 학생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파트 2 항목별 기재 요령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교과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작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이 직접 수용평가를 작성하고 학생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기재하게 되고 그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이나 부모님이 학생부의 구성, 학생부의 작성, 학생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지를 알아야만 올바르게 학생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실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른 학생들은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실제 학생부를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 파트 2 항목별 기재 요령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율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로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동아리활동. 그 다음 시간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기재가 이루어졌는지, 수시 전형으로 의과대학을 보는 상위 20개 고등학교의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에서 진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20개 정도의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로 활동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는 게 효과적인지, 또 나의 학생부의 진로 활동은 잘 작성이 되어진 건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 3에서는 의대 합격생 생기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사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로 담임선생님, 교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실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학생이나 부모님이 학생부의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이해하는 정도까지도 이해를 해야만 본인이 학생부를 효과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파트를 정해고요.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느냐.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2024학년도로 가면서 없어지는 거 자기소개서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명 대입에 미반영 되고 그 다음에 수상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져요.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지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예요.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강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과다 기재하고 허위 기재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부의 항목을 줄이고 글자 수를 줄이고 또 대입에 반영이 되어졌을 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배제하는 거다. 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생부를 작성할 때도 꼭 요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학생부의 공정성 강화, 대입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학생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출결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도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상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 노력, 학업 성취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파트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이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력,
실적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보시면 자율, 진로, 동아리활동이 있는데 보통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자율활동은 학교활동이다. 학교가 주관한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하거나 아니면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승인이 되어지는 활동들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교회 활동들의 범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내 활동에 한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특기나 진로를 돕기 위해서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지는 파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와 진학상담을 한 결과들이 대부분 기재가 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나의 진로, 나의 노력, 앞으로 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정보가 될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진로 계획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사실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의대를 가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의대를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이게 너무 솔직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보다는 선생님과의 상담이 결국 학생부를 기재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정보의 루트 해당되기 때문에 선생님께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정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활동 내에서는 학생의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하는 게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개 파트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까지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이 되어지고 학생부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파트가 제가 볼 땐 4가지 정도 파트일 것 같아요. 교과 성적이 중요한 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 봉사, 진로,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핵심이 뭐냐? 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도와 역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학생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생의. 하지만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의 체험활동이거든요.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인트가 학교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대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진로 활동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뭐 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음악, 미술, 체육까지 한국사까지 다 의대로 연관되어 써 있죠. 진로 활동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동아리, 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자율 탐구가 과다 기재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배경과 환경과 관계없이 본인의 탐구 방향에 맞게끔 과다 기재되어져 있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다 보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자율활동이다. 왜 자율활동을 눈여겨보게 되냐면 자율활동은 다른 영역들이 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 참여도와 역할의 결과를 기재하고 학생의 탐구가 적극적으로 기재되는 반면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주관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활동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학교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 이 고등학교가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우수성이 인정이 되느냐. 또 이 고등학교가 의학이나 약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을 자율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자율활동이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만큼이나 객관적으로 기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아리, 진로, 세면허용 및 특기사항 다 중요한데 지나치게 이쪽 파트는 과다 기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활동은 사실은 학교에서 주관한 거,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학교에서 성적을 입력한 파트다 보니까 자율활동과 교과 성적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을 보면 학교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이면서 과학적, 의학적 역량의 우수성이 별로 없는 학교들은 활동이 별로 없어. 활동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적 배경과 학교 프로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성적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표준학력 지표 맞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A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1.4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1.4를 똑같이 평가할 수 없죠. 똑같이 1.4니까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왜?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학년의 인원이 350명이야.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 학년의 전체가 100명밖에 안 돼. 그럼 학생 수가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또 대학의 진학의 결과가 다르면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가 과학적, 의학적 우수성의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신 성적 학교생활기록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학력 지표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 1.4가 있고 내신 성적이 1.42가 있다면 무조건 1.4가 1.4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어떤 전형이든 간에 반드시 뭐를 고려할 수밖에 없냐면 학업적 배경과 학교 프로파일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학교 프로파일과 학업적 배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다? 자율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활동의 내용을 보면 일반고인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명문고와 그 다음에 자사고와 또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중점학교와 또는 과학고와 이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 구성들을 통해서 학업적 배경을 고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율활동의 중요성을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로활동의 근거와 출처를 제시하는 바탕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너무 세쓰죠.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줄 때 세부 능력 특기사항 써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진로와 연관지어 작성해라 라고 하니까 문학에도 의대, 영어에도 의대, 그 한국사에도 의대, 그 다음에 음악미술체육에도 의대, 모든 게 의대예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첫 번째는 진로와 연관지어서 적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개입했구나, 셀프 학생부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학업적 배경이라고 하는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을 헬스하는 수 있는 자율활동의 다양성과 자율활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의 다양성과 자율활동의 깊이가 있어야만 내가 적게 되어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그와 관련이 되어진 연관성과 활동의 타당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활동을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로 의대를 보내는 상위 한 20개 정도 고등학교의 자율활동의 내용들을 좀 구분 지어봤어요. 간단히 구분 지으면 진학률이 낮거나 의대를 많이 못 보내는 학교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학교 주체와 주관 행사만이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뭔가 의대를 보내거나 입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일반고 중에서도 상위 일반고 또는 자사고나 아니면 과학고나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진로 관련된 활동들이 열거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 주체 주관 행사는 이런 것들이죠.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흡연질 약물 오남용 교육이나 응급처치, 그 다음에 학생 인권과 관련이 된 거, 자살 예방 교육, 그 다음에 응급처치 교육, 언론 홍보 부원 활동이라든가 멘토링 활동, 학교 내 활동들, 그 다음에 학급 자치에 학급 회장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어디 적히냐? 자율활동에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에 주로 적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학급 내에서 학급 자치회 회장을 했다, 부회장을 했다, 그 다음에 멘토링 활동을 했다, 교육을 받았다, 참여를 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적히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만 적히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저런 내용들만 적히게 되면 학생의 진로 관련에 되어진 탐구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썼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쓰면 이 학교 자체가 활동의 다양성과 활동의 우수성과 학업적 배경이 풍만한 학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별로 활동이 없구나. 이 학교는 별로 활동이 없구나.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세분 운영 및 특기사항이나 진로의 동아리에다가 심화시켜서 의학과 과학에 맞춰서 쓴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학교의 배경과 본인의 활동에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이 불일치해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대학에서 학생부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 허위 기재, 과다 기재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자율활동에 반드시 어떤 내용들이 진로 관련 활동들이 연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독서 관련된 활동이죠. 진로 독서 활동, 창의조각 독서 활동, 학급 테마 행사, 그 다음에 창의적 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독서와 연관되어져 있는 활동입니다. 대학 전공 탐색 보고 활동이라든가 또는 모의외 활동, 나의 꿈 발표대회, 과학의 날 행사, 학생이란 행사, 명사 초청 특강이나 학급별 체험학습 또는 인권문화제, 학급 인력 이런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교들마다 이런 타이틀을 이용을 하여 이를 통해서 독서 활동을 하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학이나 과학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들을 열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알아두실 점은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다. 자소서 없어졌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별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거든요. 자소서의 영향력의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 전형 또는 뭐 12년 특례 같은 이런 전형들이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 전형은 자소서의 영향력이 사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소서의 원래 역할은 뭡니까? 학생의 노력의 성취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는 노력의 과정, 고등학교에서의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의 기재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학생부의 기재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기재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냐면 학생부에서 최대한 학생의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학생의 의지가 나타나야 돼요. 학생의 진로 방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학생부에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모든 항목이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노력의 과정들이 드러나고 학교 활동의 과정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로 심화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잡아서 진행했는지 내용을 열거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저희 유튜브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하이퍼 리뷰 블로그로 연계되실 거고 그러면 이 타이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내용을 봤더니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과학체험 활동이라는 타이틀로 브릭스 라우셔 화학진동 반응 실험을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과학 캠프라는 용어로 용액을 가열하는 시키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의 재결정을 이해했죠. 어떤 대학은 미래학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마스크의 항균성을 지닌 의료용품의 탐구, 보통 이런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들은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활동에 적히지 않고 진로활동에 적히는 거,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히잖아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자율활동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단지
이런 학교 주최 주관한 행사만을 열거하게 되어지면 이 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냐면 학교 활동의 다양성이 매우 결여져 있는, 다시 말하면 의학적, 과학적 활동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학교가 되고 결국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파트가 자율이나 교과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출신의 학생들은 의대에 합격하기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급 토론이라고 해서 내사 환자의 보호자 동의하에 안락사, 그 다음에 자유 주제 발표 릴레이라고 해서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창의 융합 체험점, 파운드 케이크 만들기 부스의 도우미, 그 다음에 학급 프로젝트 1인 1탐구에서는 T세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고, 그 다음에 과학과 법률 아카데미에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특허권, 그 다음에 학급 자율 SG 활동에서는 효소의 기능과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탐구 과정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 우리 고등학교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세분 능력비 특사항에는 학생의 글이 과다 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여기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때 이 파트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열거되어져 있는 게 4개 파트가 있다. 그 4개 파트가 자율, 동아리, 진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라고 물어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진로 활동에 대부분 적극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동아리 활동은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고등학교의 특징에 따라 달라요. 그쵸?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기 진로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거의 학생의 노력이 과다기재 되어져 있는 파트고, 사실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는 자율활동이란 말이에요. 자율활동에서 뭘 보여주냐면 고등학교의 활동의 다양성과 우수성, 그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과 학교 프로파일, 그 고등학교의 학습에 대한 출처, 근거를 제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활동이 중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활동은 사실은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관한 행사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교별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어떤 사례가 잘 썼다, 어떤 사례 못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4개 정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1번에서는 보니까 자율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신문 스크랩 발표하기 활동했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안전교육이나 현장 체험 학습은 그냥 단지 체험 학습, 교육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을 뿐 학생의 진로 관련에 되어진 탐구의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파트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자율활동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단지 학교 행사, 학교 체험 행사, 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한 설명일 뿐 학생에 대한 부분들이 열거되어져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학생은 보니까 진로와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 발표하기,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학생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내용들을 담기 위한 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재 내용을 보니까 시간에 가족의 병 때문에 치매 관심이 생겨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운동, 채소나 과일 섭취 등으로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기사를 찾아보았고 발표한 그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책을 본 다음 치료제 개발도 중요하고 평소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보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졌다. 라고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작성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의학적으로 기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기술이 이루어지는 건 단지 그냥 의료윤리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 사례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번 고등학교에서 기재가 된 내용은 뭔가?
봤더니 보는 것처럼 1학년 2학기 전 부회장 학생회 선거에 나갔다. 그치? 선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도박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했다. 그 다음에 생명존중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는 사실 학교 활동일 뿐 학생의 진로 관련된 탐구의 우수성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쵸? 근데 이 학교는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 뇌과학의 기초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최신 연구 이론을 학습하고 파이썬 R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조별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여 직접 코딩을 해보는 실질적 연구를 진행함. 뇌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고도화시킨 것을 발표하였다. 잘 작성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 자체가 학교에서 주관한 행사를 적으면서 또 그 안에서 학생의 활동들을 접목시켜서 작성하는 형태.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 작성되어져 있는 패턴 구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학교 활동만을, 다시 말하면 정부회장 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도박교육 받았다. 안전교육 받았다. 생명존중 교육을 받았다만 쭉 열거해 버리고 나면 어떤 느낌이 주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는 학교 활동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학교구나. 이 학교는 과학적, 의학적 활동이 거의 없구나. 그런데 너는 왜 진로활동과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 이렇게 활동이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활동이 없는데 혼자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다 바로 과다 기재가 되고 셀프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활동에서 결국은 학교 활동에서 그만큼의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사례를 봤더니 이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종줄 자살교육을 했습니다. 생명종중 자살교육이 있고 장애이해 교육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했었던 거는 청소년 노동인권 헌법에 보장이 되어진 노동 3권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활동 내용들은 활동의 진로 관련된 탐구 노력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자, 마지막 파트의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와 함께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급식이 되도록 힘썼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및 선생님과 의견 합의를 찾는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함. 허클베리 핀 진로 탐험대를 통해 간호학, 생명과학, 전공 체험을 하고 금속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거나 진로와 관련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본인의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의 활동이거나 부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했었던 기여나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기재되어져 있는 부분은 잘 기재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례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학교는 어떤 게 적혀져 있냐면 첫 번째는 학급 자치회 부회장 활동했었던 게 하나가 기재가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사제, 동행, 심층, 독서 프로젝트인 굴렁쇠 학교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학급 소통 시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내 축제가 있네요. 교내 축제, 약물 오남용, 그 다음에 학급 소통 시간 이런 시간들은 진로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기 어렵고 저 박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술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제, 동행, 심층, 독서 프로젝트인 굴렁쇠 학교에 참여하여 바이러스 쇼크를 읽고 책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교사와 토의하고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일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으면 이 보고서를 작성함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학생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작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은 보고서의 과정, 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보고서의 내용은 뭔지, 보고서를 쓰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쉽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자 수를 줄인다면 이런 내용들은 글자 수를 줄이고 여기 작성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술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학생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부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학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쓰고 작성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반영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무엇보다 학생과 부모님이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쓴 학생들의 사례는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반드시 블로그로 가셔서 블로그에서 자율활동의 사례들, 탐구활동의 사례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로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월이죠. 아직 4월이 조금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4월로 넘어가면 벌써 중간고사 준비하시고 뭐 이러려고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이제 어떤 시점이 되냐면 학생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하이포리뷰에서는 3월 기간 동안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컨설팅을 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온라인 화상으로 상담도 가능하고요. 상담의 내용은 주로 학생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학교 활동의 범위가 어디 정도인지, 그 다음에 진로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 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또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네 번째는 이런 컨설팅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라든가 성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의대 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 함양과 동기부여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이포리뷰였었고요. 제가 지금 자율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로활동 관련된 내용 잘 준비해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